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간도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아침 이제 참배가 다 이제 참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두들 전부 이제 신년 할애 자체적으로요. 이런 행사를 가졌죠. 자, 그래서 신년 이 할애에서 지금 나온 이재명,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리고 이낙연, 이런 분들의 말씀의 취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동료 시민의식,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당연히 창당 얘기로 일관했고, 그 이재명이는요, 이 권력에 관해서 좀 얘기했고, 국민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재명의 특유의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제 신년 인사가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관련해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고 도망갔답니다. 자, 이거 이재명 이런 인간이가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동아일보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좀 색다르게 했네요. 수도권 여론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개선되고 있고, 민주당은 빠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수도권에서도 심판론이 조금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 심판론이 상당히 지역마다 또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왜냐면 뭐 서울이 워낙 큰 데다가 서울의 이제 인구 이 분포도도 여러 이제 이 원정면에서 볼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또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그 영등포에 있는 우리 당사, 그러니까 여의도 의사당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신년 인사회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신년 그 인사회에서는요, 우선 이제 이 동료 의식, 요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동료 의식으로 완성이 된다. 이러면서 이 낯선 사람들 사이의 동료 의식, 이게 이제 뭐냐? 예를 들었습니다. 예시.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에게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그리고 연평도 포격 당시 한 달 동안 주민들께 쉴 공간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 월드 박 사장님,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서 대신 나서준 용기, 이런 것들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동료 시민 사회, 동료 시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동료 의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동료의식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고, 국민의힘은 믿을 수 있는 동료로서 믿고 지지하실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공적인 일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권태나 나태함이 불쑥 튀어나올 때면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을 생각했고,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꺼낸 여러 가지 이제 이 컨셉 용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정치권 문법, 여의도 문법은 내가 싫어한다. 5천만 국민이 쓰는 문법을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이 어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법과 관련해서는요, 또 이제 TV조선에서 어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부활절, 그렇죠? 이스터 에그, 이 어법이 또 이제 새로운 어법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법에 따라서 이제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은, 분명히 여의도 어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법을 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이 다른 만큼 이 행보도 조금 다르다. 이제 그래서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쉽게 얘기한다면은요, 지금 이제 그 정치판, 이제 물갈이 하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데일리 안에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분석인데요. 우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면 이제 조선제일검, 요게 이제 앞으로 항상 이제 수식으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정치는 굉장히
화끈한 정치다. 그러면서요, 이 화끈한 정치가 뭐냐? 일단 당치고 이 공세를 퍼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닭공 정치를 하는 이런 새로운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 초기에 이 민경우 지금 이제 비대위원이었죠. 이 과거 노인 평화 발언을 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물론 있었지만은 요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 지평을 넓혀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닭공, 닥치고 일단 공격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 법무장관 하다 보니까 좀 여기 그 공세보다는 좀 수세적인 상황이 있었고, 이 수세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갖다가 아주 잘 만들어 방어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말이죠. 이미 이 불출마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거를 갖다가 선에서 전략적인 이점을 이재명 대비 또 민주당 대비 이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세의 포인트는 바로 이 방향성이 되겠는데, 이 방향성은 바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하고 세대 교체 요 두 마디로 이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이죠. 자, 그래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그리고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세 방어적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더군다나 말이죠. 민경우 사태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방어적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 지금 입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게 이제 당 내외의 인식이겠죠. 왜냐하면은요, 검사일 때는 조선제일공으로 불렸고 장관일 때는 그야말로 민주당 공세 2배로 갚아줬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실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실점을 막기 위해서 수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1점을 내주면 2점을, 10점을 내주면 20점을 얻기 위해서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게 이제 닭공이 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이러한 공세적인 이 화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여당이 이제 검찰제에 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격 아니겠어요? 검사 독재, 검찰 독재 정당.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멋있게 공격했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하는 분을 갖다가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 장관 시절 야당의 공세, 효과적인 역공으로 지지층을 역공을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공격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면서 그야말로 이제 닭공의 역할로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100% 정치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역량을 이제 보여주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장관으로서 했을 때의 역량을 보면은 충분히 성공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라고 이번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요, 이미 얘기한 대로 행주 상성에서 오늘 신당 창당을 비롯한 신년 인사회를 가진 것이죠. 여기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싸움을 하겠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는, 아니 지금 전쟁하는데 방어전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잖아요. 방어전과 그다음에 이 공격전을 적절하게 이제 구사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행주상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우선 공격의 칼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격의 칼은요, 이재명 당내 싸움에서 우선 이겨야만이 현역들이 많이 빠져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겨냥해서요, 큰 싸움을 벌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큰 싸움을 벌이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요. 이 프레임을 여러 가지 국면에서 지금 걸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라고,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큰 싸움의 핵심은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 그리고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고, 또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 그리고 정치인과 진영을 위해 무한투쟁을 계속하자는 세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자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 그리고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
그리고 정치인과 진영을 위해 무한투쟁을 계속하는 세력, 하자는 세력. 요거야말로 결국은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에 이끄는 이재명의 민주당 친명 개딸 세력을 정조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양자택 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들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겠고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길 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는 승리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요거는 뭐 이미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게 뭡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답안지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답, 안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택일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라는 게 새로운 답안을 만들어주는데 그 답은 오로지 이낙연이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낙연 이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인 말하자면 이제 본격적인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 내 가치를 위해서 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소신껏 화끈하게 과거의 이낙연과는 다른 결기 있는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주면 성공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느냐. 왜? 지금 이미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잖아요. 이재명 갖고는 안 되겠다. 이재명 이런 범죄인이 말이죠. 이 뻔뻔스럽게 여전히 계속 이 거짓말을 해대는 이재명. 이거 민주당의 정당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야말로 자질, 능력, 자금식, 명예 여기에 훼손을 시키는 아주 결정적 흠결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으로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K컬처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K컬처의 저 바탕의 하나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고, 그러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도덕적 가치, 민주적 가치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출발선상은 6.15부터 내놓은 도덕적 가치의 우월성.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요.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 뭐 DJ에서 찾는다. 이렇게 좁은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격을 갖다가 또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이재명이가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죄악. 요거를 이낙연 전 대표가 타파하는데 예방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본질로 야당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낙연 대표가 더 큰 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답안을 하나 만들어낸다. 요 차원에서 보는 요 시각도 이제 새로운 시각 중에 하나지만은요. 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큰 길. YS가 대도라고 있잖아요. 대도 부분 이런 얘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큰 길을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롭게 만들어라. 왜냐? 이재명은요,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로지 포퓰리즘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능한 이재명, 그리고 그야말로 범죄인으로서의 이재명을 바로 하루빨리 좀 빨리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도 지금 이제 새로운 결국은 이제 접점이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는 탈당 안 해. 우리는 신당은 안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 언제까지 같은 집에서 싸워요.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유쾌한 결별을 해라. 불쾌한 결별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유쾌한 결별을 하려면은 더 감정이 상하기 전에. 왜냐면은요, 이낙연 대표는 이제 유쾌한 결별을 안 했죠. 왜냐면 맞짱 이제 단독 회동을 했는데 단독 회담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그날 그 이 분위기를 보면 이제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50분 있었는데 사실상 한 25분 정도는 내기하고 25분은요, 너무 빨리 끝나면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냐.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이 본론과 아닌, 그리고 별로 또 한 얘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20분 정도 얘기하다가 다 이제 말하자면 본색들이 다 드러낸 것이죠. 이 정도로 그날 분위기가 살벌했다라고 합니다. 예, 살벌했다. 자,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는요, 그래도 이재명이가 뭔가 갖고 올 것 아닌가, 타협안을.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공천권을 갖다가 좀 불안하고, 3명의 총리를 갖다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고, 요런 것도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의 존재를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날 그냥 실패. 그러니까 이제
결렬된 회동으로 밖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이재명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요.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도대체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어려운 이 상황 우리가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창당과 관련해서 요 점을 되게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통합, 둘도 통합, 셋도 통합, 분열로, 노예, 노. 분열하지 말자. 여기에만 메시지가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로 본인이 얼마만큼 몰리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바보 아니니까 알겠죠.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도 말이죠. 이 중순경의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공천 작업에 들어가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창당 공동준비위원장 오늘 이 개혁신당 신년 하례에서 2, 3주 이내에 창당 절차가 마련된다. 1월 말에는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예정 중에 있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와 구성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이는요. 신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그런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고 초승달은 꼭 차올라서 보름달보다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리고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이 모든 걸 바로잡을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다. 야, 그런데 말이죠. 이 돼지는, 야, 이거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천하인, 그렇죠. 천하용인데 용이 빠졌으니까요. 아직 개혁신당을 합류를 갖다가 공식하지 않은 이 허은하 의원이 있어요. 이 허 의원은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얘기가 됐다.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합류가 예정되어 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느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모두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특검법에 대해 맥이 빠진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에 더더욱이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나와 다른 점이 있고 성품이 또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낙준 연대, 그러죠? 낙준 연대 가능성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요와 관련해서 전체주의와 일방주의적 자체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는 의도라면 단어를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을 하면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오늘,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수도권 D-100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전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참고적으로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6, 민주당은 33.5. 그리고 경기는 민주당이 앞서요. 30.6 대 40.7. 이건 이재명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지금 딱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35.1 대 34.7. 그래서 서울과 인천,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큰 영향을 있겠고, 그리고 더 큰 것은 한동훈 지금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난 6개월 전에 동아일보가 했던 여론조사보다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요것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됐습니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34.6 대 35.5인데 서울의 경우에 말이죠. 지금 이제 D-100일,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조사했던 거 보면 30.8에서 34.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35.1에서 34.5로 떨어지고 있어요. 요게 다 전부 이제 한동훈 효과다. 경기는요, 30.6에서 민주당도 30.0으로 떨어지고, 우리 국민은 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37.4에서 40.7로, 이게 안방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천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올라가고 있어요. 30.8에서 35.1. 그리고 민주당은 35.7에서 34.7.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보면 경기를 빼고서 서울과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은 상승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도표는요, 서울을 5개 권역별로 나눴을 때의 지지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권역별로 보면은요, 우선 여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시니까, 우선요, 서북권, 이 서북권은요, 여러분들 서북입니다. 서북, 이게 이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서북은요, 은평, 서대문, 마포. 여기에 이제 이 서북권인데요. 서북권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지지율이 26.0에서 32.0으로 6이나 대폭 올라갔어요. 민주당은 36.4에서 29.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6월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은요, 지금 이제 이 관악, 그렇죠? 그 다음에 양천, 그 다음에 강서, 그 다음에 구로, 그 다음에 금천,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요 일대가 전부 다 서남권이 되겠는데요. 서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32.3에서 27.9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남권은 지금 36.8에서 39로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서남권은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 지세가 아주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을 보겠습니다. 동남권은요, 여러분들 이제 속칭 이제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동남권이에요. 여기에 이제 강일이 들어갑니다. 동남권은 우리 국민이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데 35.6에서 41.9. 그 다음에 31.6에서 30.0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북권이 되겠습니다. 동북은요,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성동, 그 다음에 광진, 여기가 이제 동북권이 되는데, 동북권에서도요, 국민의힘은 27.7에서 35.6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36.2에서 31.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권, 도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심권은요, 이 빨간색, 한복판, 종로하고 용산, 그 다음에 중구, 이게 도심권입니다. 도심권도 우리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3.5로. 그리고 민주당은 살짝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한눈으로 다 보실 수 있게 조금 줄이면은요. 자, 빨간색이 우측으로 이제 상향 추세에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상향 추세에 있어요. 상향 추세.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34.6대 34.5인데 전부 상향축으로 돼 있고요. 전부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데 서남권, 아주 이쪽에 이제 호남 지역 같은 데나 마찬가지예요. 서남권. 이 서남권을 빼고는요, 5개 권역으로 나눠 있는데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로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요, 스윙보토 지역을 본다 이거죠. 스윙보토. 동부벨트를 보면은 동부벨트도 올라가고 있어요. 27.4에서 32.5로. 그죠? 그 다음에 중부벨트, 종로, 용산, 중구. 여기도 39.2에서 49.5로 중부벨트는요, 거의 10%나 폭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벨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포, 용산, 동작, 성동, 광진.
여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34.5 대 34.5에서 35.9. 근데 민주당이 더 올라갔어요. 29.4에 32.8.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우리 국민의힘이 또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동부 벨트인 노원, 도봉, 중랑, 강동 여기만 32.5 대 32.5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추세는 우리 국민의 추세가 국민이 앞서요. 요걸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스윙 보터 지역도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작을 여기서는 나경원과 이수진, 용산은 권영세와 이광재, 그리고 광진에서는 오신환과 고민정 이런 일정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여론도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쫙 올라가고 있다. 예, 유가세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이제 좋은 층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국민이 하는데 이 심판론에서는 지금 앞선다고 하는 점, 요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서울, 경기, 인천 우리가 이 경기를 빼놓고는 압도하고 있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 자 여기 다 똑같이 지금 추세가 계속 다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경기만 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 5개 권역별 전부 빨간 걸로 돼 있고 스윙 보터 지역도 우리가 빨간 것이 상승세로 다 되어 있고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승산 가능성이 좀 보인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